안녕하세요. 토론토 임성주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부동산 세금 관련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세무사나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실무 사항들은 잘 아시는 세무사나 변호사랑 통화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부동산 관련 세금은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을 구입하실 때 관여가 되는 취득세라고 하는 랜드 트랜스퍼 텍스, 새 집을 살 때 구입 해당이 되는 HST 리베이트, 폴스톤 바이어 혜택, 다음에 외국인이 사실 때는 엔라이즈 텍스가 해당이 되겠고요. 부동산을 보유하실 때 내시게 되는 프로퍼티 텍스, 또 뭐 인컴 텍스랑 연관이 되는 세금들, 다음에 부동산을 매각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다음에 비거주자인에 해당되는 위도홀딩 텍스, 원천징수세죠. 이것이 아마 해당이 될 겁니다. 이 중에서 홀스톤 바이어 혜택과 NRS 텍스는 지난번 강의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위에 있는 링크를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걸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취득세라고 하는 랜드 트랜스퍼 텍스입니다. 여기는 그 온타리오 랜드 트랜스퍼 텍스가 있고요. 토론토에 해당이 되는 랜드 트랜스퍼 텍스가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율이 다 틀립니다. 좀 누진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건 복잡한 거는 그냥 상임 보시기만 해서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떻게 계산하는지는 간편하게 계산하는지는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온타리오주 정부에서 4,000불, 다음에 토론토에서 4,475불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집 사시는 분들은 합계 8,475불의 홀스톤 바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이 인터넷에서 랜드 트랜스퍼 텍스 캘큘레이터라고 치시게 되면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트랩에서 제공되어지는 이 캘큘레이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금액을 딱 치시게 되면 정확하게 다 나옵니다. 토론토 쪽에 12,475, 프로빈셜 쪽에 12,475. 그래서 전체적으로 80만 불 구매 시에는 24,950불을 취득세로 내시게 되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그 홀스톤 바이 혜택을 다시 또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 토론토 쪽에 8,000불, 프로빈셜 쪽에 8,475불, 그래서 토탈 16,475불을 내시게 됩니다. 요거에 대한 차이는 아까 설명드렸던 8,475불입니다. 여기서 해당이 되는 그 토론토 지역은요. 여기 시티 오브 토론토고요. 북쪽으로는 스틸, 이 왼쪽으로는 이토비코, 여기는 스카보로죠. 그다음에 레이크 온타리오. 여기 해당되는 부분들이 시티 오브 토론토고요.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이 2배 정도 더 내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HST 뉴홈 리베이트입니다. 이 HST 뉴홈 리베이트는요. 2010년도에 GST하고 PST가 합쳐져서 13% HST가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집값이 높아졌겠죠. 그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고요. 이거는 계속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한도가 있는데요. 구입 금액은 40만 불까지 이 프로빈셜 포지션의 8%에 75%. 그래서 이 계산을 하시게 되면 그게 24,000불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 전제 조건은 등기 이후에 최소한 1년 이상은 사셔야 이 HST 홈 리베이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더들이 이걸 대신으로 해서 정부에다 받아내는데 만약에 프라이머리 레지던스로 안 사든지 아니게 되면 전매로 갖다가 해서 했을 경우에는 복잡하기 때문에 빌더가 대신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개인별로 정부에다 신청을 하셔서 받으셔야 됩니다. 이 투자형 같은 경우는 뉴 레지던셜 렌탈 프로퍼티 리베이트라고 그 거의 같은 금액을 양식을 1년 이상 렌트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받으시게 되는데요. 요즘은 한 6, 7개월 이상 걸립니다. 과거에 코로나 전에는 한 2, 3개월이면 됐는데요. 그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작은 계획을 아마 세우셔야 될 겁니다. 이 HST 관련 이 사례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사례인데요. 첫 번째 A씨는 2015년도에 투베드룸 콘도를 갖다가 구입을 해서 2020년도에 1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6개월 후에 남편 직장 때문에 전매를 팔았습니다. 이거를 B씨가 죄송합니다. 2020년도에 그 전매로 구입을 해서 이 실질적으로 입주를 했습니다. 프라이머 레지던스로 입주를 했고요. 그랬기 때문에 등기 시에 실질적으로 HST 리베이트를 차감된 금액으로 입주를 하게 됐죠. 대충 짐작을 하셨겠지만 두 사람한테 다 그 나쁜 사례가 발생이 되는데요. 첫 번째, A씨는 본인이 실거주한 걸로 생각을 해서 양도차익이 없을 거로 생각을 했겠지만 이 양도차익에 대한 부분들은
occupy를 하고 own을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1년 이상의 기간들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프린시펄 레지던스 혜택을 못 받아서 양도 차익을 추징을 당할 것이고요. BC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소유자이긴 했지만 이 첫 번째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HST 리베이트에 해당이 안 되고 나중에 뭐 한 3, 4년 후에 이 오디팅 같은 데 의해서 걸렸을 때는 이역이 된 이자분까지도 추징을 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손해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A씨에게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이 A씨가 어디 갔는지도 모를 수도 있고 법적 절차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요. 이 전매단이나 이런 걸로 사셔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베이컨 단 하루라도 안 산 유닛을 갖고 들어가야지 이런 사례를 갖다가 면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프로퍼티 텍스입니다. 이 프로퍼티 텍스는요, 이 구성을 보게 되면 뮤니시팔 폴션이 있습니다. 이 다 각 그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뮤니시팔 폴션이 하나 있고 정부 페더럴에서 하는 부분들은 이 에듀케이션 폴션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 뮤니시팔 폴션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재산세는 엠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뮤니시팔 프로퍼티 어세스먼트 코퍼레이션에서 매년 공시지가를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뭐 라스에 대한 사이즈라든지 뭐 베이스먼트의 유무, 뭐 레노베이션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공시지가를 산정을 하게 되고요. 이 공시지가를 산정을 했던 부분들은 각 도시별로 이 카운슬에 의해서 회의에서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그 또 하나 다른 것들은 커머셜 재산세는 이 레지덴셜보다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뭐 거의 2배 이상이 되는데요. 2019년도에 캐네디안 에버리지는 2.85%나 됩니다. 자, 재미나는 부분들은요. 이 매년 발행이 되는 그 각 도시별 뮤니시팔리티별로 이 재산세가 결정이 되는데 토론토, 마캄, 밀턴, 리치몬드 일은 뭐 0.6% 내외로 이렇게 굉장히 저렴한데 밑에 뭐 윈저 같은 경우는 1.79%입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예를 들어서 50만 불을 주고 50만 불의 밸류가 된 재산세를 보시게 되면 토론토는 3,074불만 내시면 되지만 윈저 같은 경우는 8,947불 2019년 기준입니다. 이게 내시게 되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 각 뮤니시패리티의 재정 자립도에 의해서 이게 뭐 뮤니시패리티의 재정에 대한 근원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안을 하셔서 매년 재산세율 각 시도별 재산세율이 나오니까요.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컴 텍스인데요. 여기서 보시는 부분들은 제목은 이 인컴 텍스는 페데럴에 내는 부분이 하나 있고 온타리오 텍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 복잡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거를 같이 컴바인 합쳐서 이 텍스를 이런 율을 갖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컴바인드 된 페데럴 온타리오 텍스 이 기준을 보시게 이 표를 아시게 되면 밑으로는 누진세율이 소득에 따라서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이 오른쪽으로는 이 소득에 대한 이 성질로 인해서 이 성격에 따라서 율을 많이 달리하게 됩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 other income 이 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소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나온 캐피탈 게인이 바로 부동산이나 증권 같은 이 시세 차익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들인데 일반 소득의 한 5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캐네디안 디비덴드는 그 회사에 투자를 해서 했던 이 주식 배당금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 부분은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캐나다의 이 세금 구조는 인컴 텍스 세금 구조는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이 누진에 대한 금액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성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 이게 컴바인 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절세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잘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그 회계사분하고 잘 상의를 해서 내가 이 인컴 텍스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입니다. 캐나다는 증여세하고 상속세는 없지만 이 양도소득세 부분은 굉장히 커다랗게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대로 양도소득은 면제가 되지만 이거에 대한 조건은 캐나다 거주자로서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해당 주택에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중간에 뭐 거주하지 않고 투자용으로 돌렸다 했을 경우에는 기간별로 다 계산을 해서 하시게 됩니다. 발전됐고요. 또 하나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 한 채 안에서만 주 거주지로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랬을 경우는 양쪽에 1년씩 이 2년 두 개 합쳐서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세를 미과세하는 부분에 대한 유예 조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어떻게 상의를 해서 어떤 거를 먼저 팔아야 되는지 뭐 어떻게 잘 상의를 해야 되는지를 갖다 결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양도 차익을 뭐 보유기간으로 나눠보게 되면 이것에 대한 양도소득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 양도소득이 높은 주택을 주 거주지로 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절세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은 캐나다 증여세 및 상속세입니다. 한마디로 증여세 및 상속세는 없는데요. 이거를 증여함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양도차익에서는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프린시펄 레지던스 증여를 하고 프린시펄 레지던스 받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취득세도 없고 양도소득세도 없습니다. 세 번째,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이것을 파우절 롤오버라고 하는데요. 양도소득세가 없고요. 어트리뷰션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8세 이전 자녀에게 했을 경우에는 투자 소득은 반드시 부모가 신고를 해야 되고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여기서 잘 우리가 좀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요. 예를 들어서 50만 불에 대한 시작인 가격을 자녀한테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30만 불로 자녀한테 증여를 해버리면 이게 정부 잘못해서 걸리게 되면은요, 부모의 매각 가격은 시장 가격인 50만 불이 되고 자녀의 취득 가격은 거꾸로 30만 불이 돼서 양도 차익을 내셔야 되고 나중에 자녀 취득 가격은 30만 불이 되기 때문에 자녀도 마찬가지 양도 차익에 대한 부담을 당연히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자녀에 대한 양도 차익을 갖다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50만 불 되는 집을 뭐 70만 불에 매각을 해버렸다 그랬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매각 가격은 70만 불이지만 자녀의 취득 가격은 그냥 50만 불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양도차익은 많이 내고 자녀들은 실질적인 이 양도차익에 대한 부담을 계속 갖고 가는 이런 것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시장 가격으로 정해진 공정 가격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비거주자에 대한 위드홀딩 텍스입니다. 이 비거주자라는 부분은 1년 중에서 183일을 캐나다에 거주 안 하시는 분들은 신분상이 상당히 불안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부동산을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사셨던 금액이 아니고 파셨던 금액 전체 그로스 세일즈의 25%를 셀러의 변호사든지 아니면 바이의 변호사한테 원천 징수를 하게 되고 이것이 다 클리어가 된 상태에서 정산을 해서 나중에 25%를 돌려주든지 더 차지를 하든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정부에서 주는 양식이 바로 이 Certificate of Compliance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25%를 홀딩을 하게 돼서 전체적으로 다 정산을 해서 놔주게 됩니다. 설명드렸던 대로 부동산 처분한 다음에는 인컴 텍스에 같이 물려 있기 때문에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만약에 한꺼번에 안 하실 경우, 예를 들어서 그 투자에 대한 그 유닛에 대한 것들은 매달 비용을 다 공제를 하고 25%를 원천 납세하고 그 다음에 소득 신고를 통해서 정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부동산 관련 세금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설명드렸던 대로 이 부동산을 매입을 하게 되는 인텐트, 의도에 따라서 굉장히 뭐 양도 차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HST 리베이트라든지 이것이 굉장히 많이 복잡한 변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명드렸던 대로 잘하시는 변호사, 잘하시는 회계사랑 이 세금 관계를 잘 상의를 하셔서 의도치 않은 세금 부담을 갖다가 지양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및 비즈니스 매매 아니면 펀드 분양 이 모든 것에 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416-562-4100번 임성주 부동산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